오늘 읽을 책은 구본영의 일상의 황홀입니다. 책을 열고 감사하는 글. 기록은 사라져가는 것들을 붙잡아 줍니다. 기록은 이미 사라진 것들에게 옷을 입히고 영혼을 불어넣어 다시 내 눈앞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것은 초혼의 주술이며 시간을 머물게 하는 마법입니다. 그러나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사라져가는 일상이 아니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지겨움입니다. 살바도르 달리가 늘 똑같은 일상을 되풀이하는 인간의 맹목적 습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듯 나는 물결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매일 달라지는 변화와 특별함을 즐기기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나는 그것들을 기록함으로써 하루가 다른 하루와는 달리 그 하루로 이미 특별했던 것을 즐깁니다. 나는 내가 죽을 때 조금씩 다른 하루들을 무수한 카드처럼 펼치며 그 각각의 카드의 특별함에 감흥하고 싶습니다. 무수한 물결, 그것들은 같은 것 같지만 하나도 같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며 단명한 것들이며 순간순간 생성되고 무너지는 영원한 변화입니다. 나는 그 변화들을 하루하루 기록해 남기고 싶었습니다. 내 기록의 일관성을 지키는 유일한 법칙은 하루를 기록하면서 그 하루 속의 생각과 행동 속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속에서 구현되는 내 생각, 내 행동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원칙, 그러니까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내 마음이 사람이 떠난 빈집이 되지 않도록 마당을 쓸고 꽃을 심고 굴뚝에 연기가 나게 하고 붉은 고추를 햇볕에 내다 널고 달빛이 창문을 넘어 방 안 가득하도록 하루를 쓰고 싶었습니다. 내 하루 속에 사람이 살아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형태는 하루의 기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 하루의 기록 중 일부를 내 홈페이지에 찾아온 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던 날, 그 하루는 황홀한 일상이었습니다. 황홀한 하루, 그것들이 모여 내 삶을 별처럼 빛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잘 사는 것처럼 멋있는 예술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것처럼 훌륭한 자기 경영은 없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나는 더욱 자주 하루를 기록하여 내 삶의 기록이 되게 하려 합니다. 기록은 사라져가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잊혀져가는 것들을 잊게 함으로써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곧 내 삶의 모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하루들 안에 나는 내 안에 사람이 살아있던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성장이고 훌륭한 자기 경영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 10월 구본영. 3월 2일 어제 소방기제를 생산하는 공장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반은 생산 라인에 있는 아주머니들이고 반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연을 하다 갑자기 저기 저 자리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를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엄습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할 것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애들을 보고 밥을 해야 하고 집안일을 하다 잠이 들면 그 다음에 똑같이 얼마 안 되는 품삯을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저 아주머니를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할까요? 꿈을 가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금에 만족하라고 할까요? 전문가가 되라고 할까요? 어려운 때를 참고 이겨내라고 할까요? 지금 하는 일을 자신의 말로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단순히 스프링쿨러를 만들어내는 일일까요? 쌀과 돼지고기와 아이들의 청바지를 살 수 있는 품삯일까요? 아니면 불길이 치솟는 방 안으로 쏟아져 내리는 구원의 물줄기일까요? 어쩌면 불에 타 죽게 된 다른 사람의 생명일까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 일의 주인도 되고 그 일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내용보다는 대하는 방식에 따라 일은 그 모습을 달리해야 합니다. 설거지는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단순 노동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1, 20분 정도의 무념무상에 이르는 명상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선방에서만 우아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가정에서도 선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방에서만 선을 행하려는 수도승을 꾸짖고 책 속에서만 지식을 구하려는 학자들을 웃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에나 있지만 찾으려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입니다. 3월 3일 집중에 관한 글을 읽다가 젊었을 때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소프트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타자였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타석에 섰습니다. 공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아주 천천히 날아오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의욕에 불타거나 그렇지는 않았으나 온몸이 편안했고 내 속에서 어떤 힘이 조용히 그러나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퍼져나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완벽하게 공을 쳐낼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공은 내 앞에 정지한 듯 했습니다. 나는 배트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가져다 댔습니다. 공은 멋지게 포물선을 그리며 이루수의 머리 위를 날아 넘어갔습니다. 치기 전에 이미 나는 그 일을 상상했습니다. 그 일은 꼭 한 번 일어났고 다시는 그 감각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책 속에 여러 뛰어난 운동선수들에게 최고의 성취 감각이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고 질문을 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느낌입니다. 그때의 나와 아주 비슷하군요. 정신은 멀쩡한데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다. 근육의 긴장이 풀려 편안한 느낌이다. 현재에 집중한다.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떤 힘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느낌이다. 잠재의식 속에 모든 행동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적이 없었는가요? 3월 4일 북한산 언덕 위에 사는 나는 눈이 오면 눈 속에서 꽤 오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언덕길 눈을 치우고 가파른 곳에는 염화칼슘을 깔아둡니다. 상명대 언덕길은 하교하는 학생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쩔쩔매는 자동차들과는 달리 미끄러지고 뒹굴면서 눈싸움을 하거나 신문지 몇 장을 엉덩이에 깔고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의 웃음과 고함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과는 달리 젊은이들은 한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노인들과는 달리 젊은이들은 이 특별한 날을 즐거운 축제로 전환시킵니다. 마치 비와 눈처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짓은 다릅니다. 젊어서 참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면 나이 들어 그때 그 기분으로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를 참 잘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3월 6일 춘설이 난 분분합니다. 봄은 쉽게 오지 않는군요. 누군가가 신의 선물은 늘 어려움과 문제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생각나지 않아요. 선물이 클수록 그 선물을 싼 고통과 문제라는 포장지도 그만큼 더 크답니다. 우리에게는 유사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르네 지나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유명한 가정이죠. 다른 주체가 어떤 대상을 갈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똑같은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욕망은 다른 주체의 욕망이며 욕망의 모든 구조는 삼각형이라는군요. 그러니까 욕망의 기원은 모방인 셈이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이유는 혹시 이런 유사 욕망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3월 10일 아내와 함께 영화 빅피쉬를 보았습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누구나에게 그 탄생의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엄마가 아파하고 그러다가 수술을 하거나 힘을 끙 주면 쑥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탄생에 특별한 탄생 신화를 부여하면 아름다워집니다. 거짓이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인생을 살도록 아주 힘찬 주술적 축하를 해주는 것이지요. 죽을 때 역시 대부분 병원의 침대에 누워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나 상상 속에서 살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천송을 받으며
흐르는 강물의 커다란 물고기가 되어 다시 물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유롭게 다른 생을 살게 된다고 상상하며 숨을 거두는 것 역시 아름답습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온갖 아름다운 장면들로 인생을 채워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허구도 아닙니다. 현실이라는 실로 꿈을 수놓는 것이 인생은 아닌지요. 3월 11일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서 책을 보았습니다. 봄날의 잠기운에 몽롱해져 하루 종일 쉬듯이 책을 보며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인가 봅니다. 죽은 다음에나 이 흔들림이 그치는 것인가 봅니다. 소리처럼 그 떨림이 곧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흔드는 사랑에 빠지고 감동하고 전율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소리가 되어 공간과 어울리다 이내 사라져 없어지면 음이 끝나는 것이고 생명도 다하는 것인가 봅니다. 소리의 색깔은 그 재료의 색깔이고 그래서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색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인생의 빛깔과 깊이와 막기가 다른 것입니다. (3월 15일) 샘이 깊은 물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자신을 망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나의 세계는 넓어진다. 사랑은 두 개의 육체를 가진 하나의 영혼인지 몰라요. 사랑에 빠지면 우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하나가 되고 꽃을 사랑하면 꽃과 하나가 되죠. 내가 자연이 되고 나는 자연 속의 일부가 되어 동시에 내 속에 자연이 들어와 앉게 됩니다. 나를 외부와 분리시키는 벽들이 허물어지면서 나는 그것이 되고 그들이 됩니다. 서로 이입되고 수용되고 동화되면서 서로를 공유하게 되지요. 자아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 뜻일까요? 난 잘 모르겠군요. 누군가에게 더 멋진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18일 그만 잘못하여 새벽에 일어나 작업한 파일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멍청한.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서가를 어슬렁거리다 책꽂이 깊숙이 꽂혀있는 얇은 책 한 권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쳐 몇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런 글이 있군요. 어제는 가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마더 테레사, 아름다운 선물 중에서. 나는 책상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3월 23일) 책을 읽다 좋은 글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좋은 글이란 벌써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벌써 들어와 있지만 미처 내가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는 순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이미 낯익은 것이기 때문에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내는 작가의 재주에 경탄하지만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표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살며 느끼고 이해한 것만큼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독서의 깊이는 삶의 깊이와 같습니다. 나는 가끔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소설 속에 숨으면 부끄러운 일을 미화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저 마음이 흐르는 대로 문화와 문명의 한계를 넘어 강물처럼 쓸 수 있을 텐데요. 나의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쓸 수 있으니까요. 문명과 문화로부터 그 외도된 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소설의 장점입니다. 마음속에서 열정이 살아납니다. 글쓰기를 통해 다시 통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가끔 소설을 쓰고 싶은지 알았습니다. 자유로운 글쓰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에서 현실의 제약과 덫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요. 허구처럼 신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유니까요. 3월 24일 간혹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오늘이라는 발자국 하나를 찍지 못한 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잘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제의 발자국을 끌며 산 날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잘 보내지 못한 미안함에 젖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저녁에 기우는 햇빛이라도 즐기려고 해봅니다. 이미 해가 졌지만 졌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녁이 되어도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거리로 나가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도 합니다. 저녁도 하루를 위한 아름다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늙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생애가 끝나가고 있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강. 우리는 순간마다 다릅니다.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의 나와 어제 식당에서 게장을 먹고 있던 나는 다릅니다. 어느 것이 정말 나냐고 묻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나입니다. 나는 순간마다 다르고 그 모든 순간이 모여 바로 나의 인생이 됩니다. 강물이 늘 넘실대며 변함없이 흐르지만 한 지점을 지나는 강물은 늘 새로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물 전체를 보면 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흐릅니다. 나는 내 인생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늘 새로운 물이 흐르는 변함없는 강물 같기를 말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결코 강물이 되어 흐르지 못합니다. (3월 25일) 지나간 40대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라는 책으로 펴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앞으로 50대 10년을 지금 그려보니 봄처럼 어지럽고 긴장됩니다. 남이 시키는 일을 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선 모색의 세월이 지난 10년이었다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족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다져야 할 일인 듯 합니다. 10년이 지난 후 나처럼 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나를 참 잘 이해해주는 후배들 몇 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난 50대 10년을 잘 산 것일 것입니다. 일상의 끈을 놓치지 말 것, 그것이 현실이니까.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어뜨릴 것, 그것이 실천으로서의 변화니까. 하루를 잘 보낼 것, 그것이 삶이니까. 하루 속에서 늘 나의 삶을 건져낼 것, 그리하여 나를 완성할 것. 아, 그러나 이것은 신의 은총이니 단지 간절함으로 기원할 것.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갈 것,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 신인이었던 때로 돌아갈 것, 늘 신인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 단지 자신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할 것. 오늘 매일 20분 책 읽기 첫 번째 시간은 구몬영 작가의 일상의 황홀이었습니다. 좋은 글귀가 많은 책입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